불법 사채의 충격적인 실태부터 청년들을 무너뜨리는 구조, 폭염 사망 사고, 예산 낭비 논란,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자본시장 이야기까지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이야기들만 모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낀 게 아니고 제쳤다. 제낀 거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쳤다. 예, 제쳤다. 수정하겠습니다. 약간 거치세요. 이게 경상도 말이 쓰는 거. 제쳤다. 예, 들어가자 아마 제낀다. 정치 달인 구독.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이 돈이 안 돌아서 문재인 사회가 됐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10% 정도다.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은 시작됩니다. 부정한 결탁과 짬짬이 반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본다든지 또는 사익을 편취하는 이런 모든 민생의 손톱 및 가시 같은 것들을 남김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 통합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됩니다. 그간 지적된 일상 속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50만 원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더라. 이거 명백하게 이자 제한 법이 아니죠. 우리 법무장관이 맞죠? 돈으로 안 갚고 물건으로 또는 대체 상품으로 갚는다고 대부업법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무효인데다가 처벌될 사안이죠, 이거? 네. 원금 안 갚아도 되죠? 네, 지금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간으로 따져서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여하튼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 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계약은. 네, 법률 개정으로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봐요. 이거 처벌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찰에서든 이런 것도 좀 단속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뭔 잔인한 짓입니까 이게? 이게 주로 청년들이 이런 피해를 입거든요. 30만 원 빌리고 몇 달 후에 100만 원 갚고 실제로는 30만 원 더 받고 빚을 300만 원으로 치고 이런 짓 하잖아요.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언론에 기자들 눈에 띄는데 왜 수사기관 눈에는 잘 안 띌까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게 하십시오. 예. 나는 그 카드 사태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20, 30년 지나지 않았나? 네, 2002년, 2003년입니다. 20몇 년 지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카드 회사든 무슨 이 회사들은 다 정부의 돈 지원 다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들 네, 받았죠. 지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들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가지고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법률이란 국민적 합의인데 이게 국민 정서로 그거 죽을 때까지 10배, 20배 늘어나서 끝에까지 다 정말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법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 아닙니까? 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사실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 못하게 제한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아예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러한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5월 10일까지 43.7%를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월 중에 저희들 수출이 작년도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이태리를 제꼈다고 하나요? 하여튼 제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13위에서 7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제낀 국가가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이런 국가들을 추월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낀 게 아니고 제쳤다. 제낀 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쳤다. 예, 제쳤다. 수정하겠습니다. 약간 거치세요. 이게 경상도 말이 쓰는가. 제쳤다. 예. 들어가자 아마 제낀다. 아까 부총님이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시총 순위로는 7위인데 어제까지 기준을 다시 한번 재집계를 하면 아직 블룸버그에서 공식기가 안 나왔는데 6위가 대만인데 아마 대만을 제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준말하잖아요. 이거 제끼는 게 아니고 제친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7,822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기 참석하기 전에 봤더니 한 7,920포인트 정도 그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088조에서 사상 처음으로 7,000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인 6월 2일 기준으로 보면 2,594조였는데 한 2.7배가 1년도 안 된 사이에 시가총액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천조 원을 좀 넘었는데 주식시장 평가이익이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취임 전에 2,400조? 6월 2일 기준으로는 2,594조. 2,600조. 네. 그러면 대개 한 4,400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근데 네. 이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게 늘어난 거는 기존의 저평가가 개선된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실적 개선된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평가를 개선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낮게 평가받아서 사실 억울하게 재산이 줄어들어 있었던 건데 이제는 조금 그게 늘어난 거죠. 이거는 사실 국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로는 이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하여튼 전에 정책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금융 분야의 이 비정상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정말 상식적인 금융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시장 질서 정상화 이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이제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평가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 수준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전에는 뭐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PER이 뭐 한 20몇 이렇게 될 때도 우리는 뭐 8, 9, 뭐 좀 높아봐야 10, 12 이 정도 있잖아요. 그냥 억울하게 저평가 받았는데 이게 다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정상화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그걸 사실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의 시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른 나라의 시장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다른 나라들의 그 부족함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선진
그 자본시장으로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이걸 하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무슨 뭐 몇 년에 고갈되네, 무슨 구조개혁을 해야 되네, 이렇게 막 온 국민들이 나서 다투다가 이제는 그 필요성이 사라졌잖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이 억울한 저평가 상황을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큰 좀 역할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주고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가 목적이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그쪽 구현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게 자료를 다 봤을 테니까요. 네.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십시오. 국무회의를 3시간 반씩 했다고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착하디 착한 주유소는 저번에 산업부 장관 안 계실 때 차관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덕분에 착한 주유소에 대한 인기가 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차관께서 살신성인 하셨군요. 많이 제껴 주세요 앞으로도. 네, 하여튼 선진국 자주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친하게 지내세요. 아니 뭐 자기 일만 막 하다 보니까 빠지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다른 부처에 관계된 업무들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조정을 좀 해놓으면 나중에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메뚜기처럼 이 부처에서 저 부처 뛰어다니면서 체크하세요. 강남역, 신대방역 이 도심 침수 현상 있잖아요. 네. 그럼 거의 매년 반복되는데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 부족입니까? 네, 그래서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곧바로 비가 많이 오면 대심도 터널로 물을 빼거나 아니면 대형 저류조 같은 걸 만들어서 일시 저류했다가 빼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가 침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나 다른 데에서도 그 방식으로 우수관 용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수 관로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대략 한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침수가 심한 지역부터 그거를 하수 관로를 바꾸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대심도 터널 공사를? 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남 이런 데는 예산 세수도 상당히 커서 재정 여력은 있을 텐데 좀 신속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속도를 더 붙여서 네. 네, 완료 시기를 이게 당기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너무 귀한 일이죠. 네, 광화문하고 강남이 좀 취약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예를 들면 공공 영역에서 이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으로 하면 민간도 가능하긴 할 텐데 공공 영역에 관한 거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의무 부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는 건데 그 꼭 법 없어도 돼요. 무슨 뭐 지침이나 뭐 아니면 뭐 영 안 되면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해도 됩니다. 공공 부분을 이렇게 하고 민간 부분까지 적용하려면 법률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 사업의 전문성을 지닌 각 부처가 우리 부처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지출 구조 조정에 각별히 임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년 최초로 공식적 목표를 제시한 의무 지출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입법 조치 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금년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 사업은 15% 이상 감액, 폐지 판정 사업은 실제 폐지 등 평가 결과를 충실히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7개 사업에만 시범 도입하였던 지방 우대 원칙을 2027년부터는 행안부의 지방 우대 지수 등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이미 심혈을 기울여서 각 예산 요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청사항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우수부처에는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부처별 지출 구조 조정 실적은 대국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직권 신청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뭐 당연하게 맞는 일이긴 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가 법률 체계라고 하는 게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뭐 조례 이렇게 돼 있지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뭐 되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그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국가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래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국회에 입법을 하는 입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국회에 그 법률 하나 통과하려고 그러면 무슨 별거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링 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그 별로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너무 다 입법으로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하는데 이게 꼭 법률의 위임이 직접 위임이 필요하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사해가지고 혜택 주겠다는데 그거를 꼭 법률에 조사하면 내가 혹시 침해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위임이라고 하는 게 아예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꼭 그 국회 입법을 해야 되냐. 이거 좀 과한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요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과거에 전 정부들은 아예 법률에 반해가지고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지금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거. 그것도 다 유효하다고 했지 그거 무효라고 한 경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자는 건 아니고 법률에 반해서 정말로 무슨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는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법률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국회도 너무 부담이 커요.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되고. 만한 거는 각 부처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장입니다. 한 가지만 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처에서는 조그만 변화가 주더라도 법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 법제처에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행령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일을 쉽고 일이 되게 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나쁜 짓 안 하면 됩니다. 고생했어요. 숨 막히죠? 네, 애썼습니다. 그리고 좀 넓혀서 좌우간에 이게 이제 여름 재해 대책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가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데 잘 대비해 주시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인명피해거든요. 좌우간에 제가 자주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천수를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원인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뭐 자연재해, 여름에 산사태, 뭐 물에 빠져 죽거나 뭐 홍수 뭐 등등으로 사망하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범죄 피해로 죽는 사람. 범죄 피해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거기다 뭐 자살자도 뭐 많고 산재 사고 사망자도 많고 너무 많아요. 뭐 온갖 영역이. 그 자연재난 대비는 아닌데 여름에 폭염에 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폭염에 노출돼가 사망하는 곳이 맨날 사고 나던 데서 맨날 또 나오고 그러죠. 뻔하잖아요.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재 사망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 쓰면 줄어요, 진짜. 방치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런 것도 관리 잘해야죠. 네. 제대로 근무할 사람들로. 어쨌든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고든 자살이든 어쨌든 뭐 피해 이런 일로 죽는 인원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적으로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공직자들은 작은 신 같은 존재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 목숨을 살리고 주고 한다니까요.
어쨌든 각 부처에서도 하시고 기재부 소관인가요? 어쨌든 예산, 포상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성과 내면 과감하게 포상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다못해 산불, 대형 산불 막은 것만 해도 얼마나 국가 예산을 아낀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큰일 한 거예요. 예산을 수조 원을 아꼈을 겁니다. 예산처하고 협의해가지고 네. 좀 예산처예요? 여기도 별로 힘 없구나. 예산처. 특정 소요를 저희가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그러십시오.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아끼지 말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성과 낸 공무원들한테 이제 제대로 배려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해도 되죠. 저는 원래 뭐 일이 잘 될 때 말 잘 안 하거든요. 이비방정이라고 일이 혹시라도 또 말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될까봐 말을 안 하는데. 여하튼 올해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고 끝난 거의 유일한 해죠. 기획처 장관님 목소리에 이가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들 아시지만 한번 시작하면 이제 거기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없애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 민원도 생기고, 막 정치적 압력도 생기고, 새로 주어서, 새로 시작해서 즐거운 것보다 없어져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게 훨씬 강도가 세죠. 이게 실제 없애기가 어려운데, 지금 세상도 많이 변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저효율.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뭐 90이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이 100이 나는 사업을 그 돈으로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물론 이 평가가 쉽지는 않지만 근데 좀 과감해야 됩니다. 이제 기회는 올해밖에 없어요. 작년에 사실 우리가 뭐 예산 편성을 사실상 못한 거고 이미 뭐 끌려가서 올해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내년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각 부처청에서. 그리고 민원이나 뭐 이해관계자들의 항의나 반발이나 상당히 있을 건데 냉정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잔소리 같아서 미안한데 이것도 어디 기사에서 내가 봤는데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죠. 유턴 기업들한테 7,700억을 지원했는데 절반도 안 돌아왔더라.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턴 한다고 그래서 돈을 줬더니 안 들어오면 사기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이게 악용되는 걸 최소화하고 또 필요한 정책이니까 부담을 감수하고 시행을 해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각 부처청이 관할하는 업무 중에서 이게 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안 생기게 해야 되고 더 나은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각 부처청에서 좀 발굴도 하고 시정도 하라고 지금 몇 달 전 얘기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런 거 누락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상록수 무슨 뭐 저건가 그것도 뭐 알고 있었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게 혹시라도 있는지 잘 챙겨보십시오.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야당이 지적하거나 국감에서 지적을 하거나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시민단체가 지적하거나 민원에서 뭐라고 하거나 이런 걸 사실은 그 일선 공무원은 다 알고 있어요. 말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말하게 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뭐 더 이상 깔 게 없는 정부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누군가는 꼭 알려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